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저희가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시대, 네, 이 알지오매스를 활용하는 학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오늘도 참 엄청난 정보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오. 네, 뭐 살짝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요즘 같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빅데이터 시대라고 부릅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 시대에 과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요, 수학 시간에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예. 진짜로 요즘 그 인터넷에 그 구인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그 뭐 빅데이터 시대, 뭐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을 우선으로 본 뭐 이런 문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런 뭐 정보 처리 능력들을 수학 시간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예, 예. 잘 모르시죠? 예,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저도 잘 몰라서. 일단 뭐 들은 바에 의하면 네네.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역시 또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모셨습니다. 김세직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알지오매스라는 참 너무 기특하고 예,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 과연 오늘은 예, 또 어떤 기특한 프로그램이 우리를 감동에 빠뜨릴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그라미로 통계를 공부해요라는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이게 뭐 이제 동그라미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럴게요. 예, 어쨌든 이 동그라미는 통계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름은 네. 알지오매스처럼 일단 입에 착착 감깁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인가요, 선생님? 예, 동그라미란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그 통계를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 만든 통계 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만들어 뭐 자료를 수집하고 뭐 분석 혹은 뭐 결과 해석까지 모든 통계 조사 과정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체계적인 통계 분석이 가능해서 이렇게 개편된 우리 초중고 수학교육 과정에 좀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지금 통계라고 하면 이제 또 수학이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통계는 사실 우리 일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 것부터 국가 주요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뭐 경제, 환경, 주택, 토지 이렇게 다양한 통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책 방향이라든지 어떤 연구 방향을 결정합니다. 야, 진짜 뭐 사소한 것부터 뭐 정책 방향까지 진짜 굉장히 다양한데 이 실제로 보고서 쓸 때에도 이 통계 자료를 딱 근거로 딱 제시를 하면은 그렇죠. 일단 신뢰도가 팍 올라가잖아요. 맞죠. 아무래도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 신뢰도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니, 통계가 이렇게나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미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와 그래프. 그렇죠. 맞아요. 네. 단원 이름이 아예 표와 그래프인 단원도 있고요. 그 그래프를 이제 초등학교에서 4가지를 다뤄요. 뭐 막대 그래프라든지 꺾은 선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를 다루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국은 통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통계가 아주 많은 직군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그동안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나갈지 치료 방향을 설계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스포츠에서도 통계 또 정말 많이 활용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할 게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또한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 홍수라는 말 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게 쓸모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또 그것을 찾아내서 어떻게 분석해서 사용할 것인지 생각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 필근이가 뭘 좋아하나요? 이건 사실 불필요한 그 통계거든요. 아무거나 다 뭐 다 먹으니까요. 아까 먹는 얘기예요? 예. 실제로 그렇긴 한데. 앞에서 이 필근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이제는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에서도 이러한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막상 우리 직업구하려고 사회에 나가서 배우면 좀 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 놓으면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나 중요하다 보니까 네. 수학 시간에 이거를 미리 네, 학교에서부터 공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알지오메스처럼 이번에는 동그라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겁니다. 동그라미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학교 덕원중학교로 지금 바로 떠나 보겠습니다. 오늘 수다하기 찾은 곳은 부산에 자리한 덕원중학교. 통계를 딱 있을 때 이 자료를 가장 대표하는 숫자를 우리는 세 글자. 3학년 아이들의 수학 시간.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통합거리지. 통합거리. 우리는 시간을 했으니까. 갑자기 자리에 둘러앉아 회의를 시작합니다. 뭘 하는 걸까요? 저희는 지금 통합거리의 최빈값, 중앙값,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고 있습니다. 통합거리의 대표값과 나머지의 값들이 궁금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첫 미션은 통합거리를 숫자로 분석하기. 각 모둠별로 통합거리를 조사해 다양한 값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통계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 대표값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값을 이야기하는 건데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값으로 할 수 있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이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야 라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직접 푸는 대신 단번에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동그라미에서 나온 답하고 정말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통합거리를 딱 보면 자, 답이 이렇게 나왔다. 자, 바로 동그라미로 말이죠. 동그라미라는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고 그래프,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동그라미를 사용을 하면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 값들이 바로 한 번에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계산 과정을 놓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값을 보고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지속해서 동그라미를 활용한 두 번째 미션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관한 통계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한 환경, 빈곤 등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담긴 보고서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그럼 통계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제 선정과 데이터 수집하기. 부자보다는 최하층들이 더 기부를 많이 한다 나와 있거든. 불법 주차차는 주차장 수가 무조건 모자라. 그러니까 주차장 수를 확대하면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유기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쓰레기 관련된 거 기사 찾고 약간 사진 같은 거 찾아서 먼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주제는 과연 돈이 많을수록 후원을 많이 할까? 그리고 과연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지출이 높을까 등등을 조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종 기사나 통계 사이트를 통해 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답니다. 이때 동그라미를 활용하면 나만의 새로운 자료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데요. 설문조사를 동그라미도 사용하며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어디에다 쓰는지, 용돈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니면 주기가 언제인지 등등을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은 한 달 동안으로 해야 되나? 한 달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일주일 받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것도 한번 설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자. 동그라미의 또 다른 특별 기능은 바로 설문조사. 내가 직접 만든 설문지를 올리면 친구들과 공유는 물론 조사 및 결과 파악까지 쉽게 가능하답니다. 직접 나오시는 설문조사를 열심히 임해줘야겠다는 생각 들었고 답변이 막 올라오니까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번 통계 프로젝트의 핵심 단계, 데이터 정제 작업입니다. 앞서 수집했던 설문조사와 공공 데이터 등을 펼쳐둔 뒤 사용할 데이터와 사용하지 않을 데이터를 꼼꼼하게 나눠 정리해야 한다는데요.
각 구별로 소득 데이터 그리고 후원 근황 같은 거라든지 기타 등등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가 찾은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정제 작업은 필수. 데이터 정제를 하지 않으면 그래프가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요. 저도 솔직히 하기 싫어가지고 한번 그냥 해본 적 있거든요. 그래프가 그냥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를 제대로 보고 분석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정제는 무조건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여서 정제는 무조건 하여야 합니다. 뭐 이런 가설을 짓는 게 어때?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 지출도 높을 것이다. 그런 거 좋다, 야.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또 있습니다. 저 지금 가설 설정하고 있어요. 가설 설정을 왜 하는 거예요? 가설 설정을 하면은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할 때 엄청 유용하거든요. 인구수하고 애완동물 수가 둘 다 많으면 동물병원이 많을 것이다. 이렇듯 주제에 맞는 가설을 설정한 뒤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대표값 등 통계 단원의 핵심 값을 구해야 합니다. 우선 동그라미에 해당 자료를 넣고 변수값을 지정해두기만 하면 클릭 몇 번의 계산뿐만 아니라 그래프까지 나타난다고 하니 이야, 정말 기특한 친구네요. 통계 분석을 통해서 모든 활동 잘 했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형준이가 설명한 고령화 인구수에 대하여 저는 동그라미를 통하여 이렇게 분석을 하였는데요. 평균은 이제 고령화 인구수의 연도별의 인구 평균을 나타낸 값이고요. 최대값은 2020년도에 이제 노령화 인구수를 나타낸 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았을 때 평균은 55만 명 정도인데 고령화 인구수의 최대값은 65만 명인 것을 보면 약 평균과 최대값이 10만 명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고령화 인구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그라미를 활용하면 통계 분석 능력과 함께 정보 처리 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데요. 아이들에겐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교과서로만 공부했을 때는 통계에 대한 개념만 알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만 알았는데 뉴스에서나 보던 통계 자료를 동그라미 같은 앱을 사용해서 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신기했고 커서도 통계 자료를 만들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결과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교과서에 있는 죽어 있는 숫자들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와 밀접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는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통계 프로젝트를 하면 사회를 바라보는 눈, 수학의 유용성, 즐거움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로 보다 쉽고 재밌게 통계 개념을 익혀본 시간. 여러분도 동그라미로 나만의 통계를 만들고 분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었어요. 예. 죽은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와 밀접한 숫자를 통해서 수학의 유용성을 알 수 있다. 저도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수학과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막 강조하잖아요. 거기에 딱 어울리는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동그라미를 이제 이용한 모습들이 영상에서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 나왔던 얘기처럼 이 통계 자료를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 재미도 있으면서 또 학생들에게 매우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는 또 특히 그 남학생 인터뷰 있었잖아요. 네, 그게 기억이 남는데 그 뭐 정제 작업이었죠. 네, 그거 하기 싫어서 그냥 해본 적도 있는데 그래프가 안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리액션이거든요. 그렇죠. 용태민 학생이었어요. 이름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 정제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아주 생생하게 말했는데요. 그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또 말도 똑 부러지게 잘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저희 주제는 과연 돈이 많을수록 후원을 많이 할까? 뭐 이런 거. 뭐 과연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까? 등등을 조사하고 있어요. 막 똘똘하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학생들이 저희보다 낫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반성합시다, 진짜. 진짜. 네, 아주 기특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활동하라고 이렇게 던져주면요. 사실 생각보다 그 흥미로운 주제도
잘 찾고요. 또 정보도 아주 잘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도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를 검색해서 또 데이터도 수집합니다. 그 1단계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 보고 있던 화면에 그 코시스라고 되어 있던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아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곳입니다. 예, 이곳에는 정말 많은 예, 국내 혹은 국제 그리고 북한 통계까지 자료들이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래픽으로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정리한 내용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예, 쉽게 보는 통계라고 해가지고요. 네. 정말 재밌는 통계 자료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제가 조금은 찾아봤는데 예,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일 항목 1위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외식비가 이제 남녀 모두 1위가 됐었어요. 저는 다르게 여기서 큰일 날 소리죠. 다를 수 없어요. 다른 걸 더 끌어와도 지금 네, 아니 뭐 집을 잃고 길바닥에서 자더라도 외식은 절대로. 네, 통계는 그렇고요. 예, 2위가 달라요. 남자는 문화여가비를 줄이겠다 하고요. 예, 여자들은 좀 식료품비를 줄이겠다는 부분이 좀 더 많았고요. 3위가 좀 의외였는데 여자는 의료비, 예, 남자는 식료품비. 이렇게 좀 상대적인 게 좀 보이죠? 그러네요. 또 다른 통계로 보면 이제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도 좀 생각이 다른 게 보였는데요. 가사 분담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항목에 여성은 2.7%만 응답을 했어요. 그래도 예, 남녀 둘 다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공평하게 분담한다라는 항목이었는데 예, 이렇게 가사 분담에 이제 공평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것들을 우리도 그냥 다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런데 이 설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사실 아니에요. 각각의 응답들을 이게 통계 분석해서 이제 비로소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그 통계 분석이라는 것은 설문조사 등 뭐 온라인 뭐 수집 데이터 및 표준 수집 데이터를 검토해서 이 통계 결과나 그래프로 이렇게 시각화를 합니다. 예, 시각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그램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메뉴는 저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 쉬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 시각화는 그 데이터의 의미나 분석 결과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 시각화된 데이터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결정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그래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는 이 도구의 이 사용법도 알아야 되지만 사실 약간의 그 예술적인 감각 혹은 데이터로 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 대상,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많은 경험이 좀 복합적으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예술적 감각이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지? 없는 친구들 많은데. 네, 사실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 메뉴에는 이 동그라미의 메뉴에는 그래프 메뉴는 뭐 막대 그래프, 뭐 원, 띠, 레이더, 점, 줄기와 입그림, 히스토그램, 뭐 상자, 많죠. 꺾으선 그래프, 워드 클라우드 등 이런 메뉴가 다양해요. 그래서 추가하면 되거든요. 몰라서. 많군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 중에 골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걸로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의 점유율이라든지 뭐 지역 혹은 세대의 인구 비율이라든지 그러면은 원 그래프를 이용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또 요새 유행하는 그래프로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워드 클라우드. 예, 워드 클라우드.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문서의 어떤 문구나 단어를 분석해서 중요도 혹은 사용 빈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표현 기법인데 그 핵심 단어 시각화라고 해요. 이게 워드 클라우드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구의 단어 혹은 뭐 중요도에 따라 글자의 크기나 혹은 색상 혹은 굵기 등을 변경해서 특정 형태로 이렇게 팍 늘어나요. 그럼 어떤 글자가 크죠? 그러면 그거는 문서에 그 글이 많거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대답한 거죠. 그래서 또 활용 사례로는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특징을 분석할 때 혹은 보도 자료의 키워드 분석 혹은 또 SNS의 인기글 분석할 때 이런 걸 좀 사용하기도 하죠. 아, 맞아요. 이게 실컷 잘 분석을 해놓고도 이 뭔가 내가 분석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면 그건 뭐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분석한 걸 뭔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그 동그라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동그라미도 알지오메스처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인터넷에 이제 동그라미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제 웹 기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설치가 따로 필요 없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예. 제가 요 타이밍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뭐요? 자, 동그라미는 웹 기반이고요. 설치가 필요 없고 무료입니다. 자, 아래 이 사이트 주소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 네, 참고해서 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홈쇼핑 욕심 있어요? 아, 이거 약간 해보고 싶었어요. 약간 어울리는데?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학생들이 수업하는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그런 활동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 통계는 특히 다른 과목들이랑 통합해가지고 활동을 구성하기가 매우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과에서 우리말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 줄임말을 얼만큼 쓰냐, 그다음에 외래어를 얼만큼 쓰냐, 외국어 얼만큼 쓰냐 이런 거를 조사 결과를 가지고 바른 우리말 사용하기 뭐 캠페인 동영상, 홍보물을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또 국어과 미술과랑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 설문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거를 또 분석해가지고 나름의 통계 신문을 예쁘게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했던 활동인데요. 사회과랑 통합을 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월별 기온, 월별 강수량 그래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후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기후의 특징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영상 속에서 또 아이들이 이제 이런 주제로 수업했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프로젝트 수업을 했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도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 이런 주제로 이렇게 차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준을 조금 낮춘다면 뭔가 더 나은 우리 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우리 학교의 좋은 점, 또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조사하고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 본 다음에 뭐 이것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직접 해보면 통계가 우리의 생활이구나, 우리의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너무나도 기특하고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 우리 동그라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마무리하시기 전에 해주실 말씀은요? 학생들이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다 쉽게 모으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해보기도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생활 문제까지 해결해보는 과정을 제가 쭉 같이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통계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 모든 과정을 더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이 동그라미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앞으로 더 즐겁게 체험하면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사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친구들과 상의하는 장면이 많다는 거였어요. 용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뭐 한 달에 얼마인지, 용돈 주기가 어떤지 등등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점들이 이전 세대 학습 방법과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통계 교육은 통계 지식, 통계 어떤 뭐 구하는 수식을 많이 가르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통계 지식, 계산을 하는 것도 배우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잘 분석하려면 이 통계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니까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제를 정하고 주어진 자료가 아닌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면 그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꼭 이런 활동을 학생들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오메스와의 동그라미를 3주간 같이 좀 학습했는데요. 알지오메스와 동그라미는 그 어떤 추상적인 수학 내용을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시각화해 준다는 점이 매우 강점입니다. 학습에 뭐 수학에 흥미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이런 자극,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조금이나마 좀 갖게 된다거나 확 불러일으킨다거나 하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특한 정말 우리 아이들의 합리적인 어떤 학습에 도움이 되는 멋진 프로그램. 이 멋진 프로그램을 우리 필근 씨가 멋지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동그라미. 통통한 제가 직접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통계교육 프로그램 동그라미와 함께. 수학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멋지게 정보 분석을 해낸 덕원중학교 학생들. 나날이 중요해지는 통계 분석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지 수다학 시청자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동그라미 속 재미있는 통계 메뉴와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해 나만의 시각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설문조사를 직접 만들고 친구들의 설문조사에도 참여하면서 통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국어와 연계한 우리말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와 통합한 세계 여러 나라 기후 특징 분석 등 다른 과목과의 콜라보로 더욱 재밌게 통계를 공부할 수 있다고요. 네, 오늘은 아주 기특한 프로그램이죠.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통계에 정말 재미있게 접근하고 있는 우리 덕원중학교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뭐 아셨죠? 네, 요즘 시대는 뭐 단순하게 빠르게 막 그 계산만 하는 그런 연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사고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얘기는요,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로 오셔서 저희 수다학을 찾아오시면 더 자세하게, 더 여유 있게 내용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김세식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